네. 오늘 사회체육대로는 9주차입니다. 9주차 9번째 시간인데,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수업 처음에 시작할 때 생활체육의 3대 요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렇죠. 지난주에 했던 시설. 시설이 공급돼야 인프라가 있고 거기서 활동이 이제 전개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지도자, 여러분들, 지도자가 필요 없으면 여기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중에 지도자가 돼서 현장에 나가가지고 직접 생활체육 참가자들한테 뭔가를 이제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세 번째는 프로그램이야. 사실 프로그램은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루어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종목별로 상황별로 그 프로그램은 너무나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프로그램은 뭐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좀 다룰 거예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상별로 특징이 있어. 프로그램 대상별로 아동, 청소년, 그 다음에 노인, 유아 뭐 이런 대상별로 각각의 대상별로 알아야 될 프로그램 적용 시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컨셉을 잡아가지고 오늘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무려 7명의 학생들이 이 비를 뚫고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이제 오늘 학교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 봅시다. 프로그램은 생활체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본 운영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뭔가 그냥 할 수도 있어. 그냥 하면 되잖아요, 뭐든지. 그냥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뭔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효율적인 그런 효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시나리오가 있어야 돼. 사실은 뭔가 컨텐츠가 있어야 돼. 사실은 뭔가 기승전결이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 무엇으로 구성을 하냐, 그 참가자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참여 동기,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 방법, 그리고 시설, 지도자, 참가자 등 생활체육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겠고,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하고 전체적인 개요, 달성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 내용, 진행 방법, 평가까지 구체적으로 포함을 한다. 왜 이렇게 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진행하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라는 거는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한 다음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져야 돼. 그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지도자라는 건. 그런데 그 지도자의 프로그램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따져봐야지 된단 말이죠. 내가 뭔가 프로그램 한번 진행해봤는데 형편없어, 반응도 별로 좋지 않고 회원 다 떨어져 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보완할 점을 보완해서 다시 첫 단계로 가서 다시 수정하고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르면, 베테랑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되면 루틴이 생기겠죠, 대충. 그 다음에 그 한 가지 루틴으로만 평생 먹고 못 살아. 또 대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렇게 변주를 하겠죠. 또 다른 방식으로 또.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노하우가 많은 그런 그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가 이제 될 수가 있겠죠. 자,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포츠 프로그램의 경우에 상황과 조건에 맞게 변형할 수 있는 반선적 능력이 육성이 되어야 된다. 혹시 리플렉시브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리플렉트. 거울에 비춰보는 거야. 내 스스로. 내가 제일 모르는 게 사실은 나 자신이야. 나는 열심히 하는데 뭐. 열심히 하면 됐지. 그래서 몰라, 어디로 가는지. 땅을 여기다 열심히 파야 되는데 이쪽에서 열심히 파고 있어. 그럼 뭐합니까? 반대쪽에다 파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반성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들 많이 해요. 교육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연구자들도 많이 적용하는 개념이야.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 객관화시켜서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리플렉트가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비춰서 보는 걸 반성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육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도자라는 위치, 선생이라는 위치, 교수라는 위치, 뭔가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위치에서 반성적인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려워. 어렸을 때는 나날이 배우는 거야. 계속 반성해야 돼. 그래서 무슨 얘기 많이 해. 잘못했습니다.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쳐나간단 말이죠. 근데 내가 나이 먹었는데, 내가 선생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교수인데, 뭔가 수정하고 자기의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모습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명 꼰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렇게 되면 발전의 토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뭔가 이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그 반성이라는 건 막 자학을 하라는 게 아니야. 나는 뭐가 이렇게 잘못됐어 이게 아니야. 그냥 내가 나를 이렇게 구경하듯이 바라보는 거야. 지도자로서. 그걸로 부족할 때는 다른 사람한테 얘기도 들어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됐는지 잘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 되겠지. 물어보는 방법은 설문지조사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하게 되고, 물어봐야지 되는 거예요. 비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뭐가 목표냐?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선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처음부터 뛰어난 프로그램으로 이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쵸? 천재야? 물론 많은 계획을 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을 해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그만큼 높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더 시간이 쌓이고, 더 체계적으로, 의도적으로 변화시켜가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반성적 능력, 성찰, 이런 것들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역량, 덕목, 그런 것이고, 프로그램은 지도자의 이런 역량들이 잘 포함되어져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생애 주기별로 이제 살펴봅시다.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이걸 갖다가 종목별로 다시 나눠버리면 우리는 1년 내내 이것만 해야 돼. 그리고 내가 그걸 다 하지도 못해. 유아 축구, 유아 야구, 유아 농구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생애 주기별 특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유아의 특성이 있고, 아동기의 특성이 있고, 청소년기의 특성이 있고, 그죠? 자, 이거 어떻게 나눠요? 유아, 아동, 청소년. 응? 유아. 어떻게 나눠? 그렇죠. 대충 나이로 나누죠. 유아기는 언제예요? 아동보다 어린 애들이지. 6세 미만? 6세 미만으로 치는구나. 나 잘 몰라서 물어본 거야. 몰라서 물어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 가고 이러면 아동기에 이제 접어든다고 하죠.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라고 하죠. 청소년은 아동 청소년 이렇게 하잖아. 근데 티네이저라고 한단 말이야. 미국 애들은 티인이면은 10살 넘는 애들이란 말이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얘들은 또 티인으로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지? 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유아 스포츠 프로그램을 갖다 운영하려면 애들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 유아들이 어떤지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특징 나왔어. 주의 집중 시간이 겁나게 짧아요. 주의 집중 시간이 짧어. 선생님이 설명 길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예. 애들은 호기심이 확 변해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몇 가지씩 얘기해 줘야 돼. 뭔가 얘기할 때. 포인트? 한 가지씩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집중 시간이 짧아, 애들은. 짧아. 길게 얘기해봐요. 소용없단 말이지. 애들이 열심히 듣는 거 같아가지고 신나게 열심히 얘기해봐. 애들은 멍하고 딴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피드백에 속는 거란 말이죠. 이런 특성을 잘 알아야 돼. 자,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냐면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새로운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커. 그걸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짐들 있죠. 애기들 짐. 그래서 뭐 이렇게
외나무 다리를 통과한다든가, 뭐 그물 위에 놔가지고 이렇게 띄워준다든가, 뭐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그런 활동들, 그런 몸들을 안 써봤어. 그렇게 몸을 쓰는 것 자체가 재밌어. 코끼리 코하고 막 돌아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막 어지러운 데다가 코끼리 코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너무 재밌어야 돼. 이런 거 너무 재밌어 한단 말이죠. 비행기 태워주고 막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안 해봤던 활동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를 그럴 수밖에 없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 애들이. 예. 자,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라 그러면 대학생들은 질문을 안 해.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눈치 봐. 내가 여기서 다음 시간 점심시간인데 질문했다가 또 저 새끼 맨날 끊어야겠다. 새끼라 그래가지고 아니야 더 왜가지고 말이야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자, 그런데 애들 보세요. 유치원 가가지고 질문한다고 그러보세요. 어떻게 해요? 저요. 선생님에 대한 관심 이따가 나올 거야.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아.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 이런 게 많아. 알기를 원하고 질문을 많이 해. 예. 자, 이게 딜레마야. 유아체육 지도자, 이게 딜레마예요. 친절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예. 그러면 그 많은 질문들을 다 얘기해줘야 돼? 그럼 어느 세월에? 애들이 질문해놓고 그렇게 관심이 계속 있지도 않아. 예. 노하우야. 질문을 묶어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따가 얘기해준다든가, 이 질문 때문에 프로그램에 지장을 받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잘 발휘해줘. 하지만 중요한 것들은 얘기를 해줘야죠. 애들 또 쉽게 삐져요. 쉽게 삐져. 근데 옛날에 유치원에 한번 갔어가지고 이제 스포츠 프로그램 지도를 했는데, 지금도 아주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입니다. 내가 진짜 무식해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지. 처음에 스포츠 프로그램을 해야 돼. 처음에 여러분들 뭐예요, 애들? 운동할 때 뭐예요, 우리? 출석은 빼고, 출석 말고 활동으로 준비 운동 해야 되잖아. 내가 준비 운동하려고 걔들을 줄을 세우려고 그랬다니까. 우리는 항상 체조를 줄 세워서 했잖아요. 줄을 쓰는데 내가 실패했어. 쓰지 않아. 왜 내가 줄을 세우고 체조를 하게 했을까? 뭔가 재밌는 관심을 끌게 해서 그걸 따라하게 했으면 됐을 텐데, 줄을 세우고 그걸 하려니까 되냐고요? 안 되죠. 어떤 애가 내 엉덩이 깨물고 갔어. 뒤에 와가지고. 그리고 좀 지나니까 개판돼가지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엄마한테 이른다고 막 집에 가버렸어. 식은 땀이 막 그다음부터 나가지고. 내가 한 20명의 애들을 내놓고 이걸 해주기 시작했어요. 놀이기구처럼 붕 돌려주는 거에서 애들이 줄을 쫙 쓰고 놀이기구 타려고 다 너무 좋아하는 거야. 15분 하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 옛날에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보디빌딩 선수, LA 주지사도 하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하고, 유치원에 간 사나이라는 영화를 찍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근육량이 많은 멋진 힘센 사람도 유치원에 가면 무용지물이야.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유아에 대해서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유아 시기에는 집단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집단.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다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개인이란 말이야. 부모와 직접 연결된 그런 존재인데, 이제 비로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화 현상을 겪으면서 하나의 그룹 내에 속한 그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룹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 뭐가 중요할까? 그룹 내에 자기의 위치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못 잡는 아이들한테는 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방황할 수 있거든.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 있거든. 집에서는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괜찮아. 내가 누군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누구긴 누구야. 엄마, 아빠, 애지. 우리 집에 내가 왕자지, 공주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집단에 속해 있으면 내가 꽂아 놓은 보릿자루인지 뭔지 이렇게 돼가지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불안감을 느낄 수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 집단, 그리고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단을 이뤘어. 그룹을 이뤘어. 그럼 같이 움직이는 거에 대한 생각이 생기죠.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같이 뭔가 이 모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제 하죠. 모둠이라는 얘기 많이 써요?
여러분들 체육교과서에 모둠이라는 얘기 안 나와? 나오지? 집단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이 교과서에 모둠이라는 얘기를 이제 쓰기 한글 뭐 해가지고 옛날에 이 책 쓸 때 그런 경험이 있어. 교과서 쓸 때 그런 경험을 내가 한 적이 있어요. 창의적인 활동, 두드러지게 나타남. 아이들은 놀이에 굉장히 천착돼 있어. 딱 놀이에 붙어 있어. 우리 처음에 할 때 호모 루덴스라는 얘기 했었나? 과목을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호모 루덴스라고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안 했구나. 이 과목이 안 나오는구나. 안 나와.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우리는 학명이 호모야, 호모. 이게 이제 호모의 사피엔스. 무슨 류냐 그러잖아. 영장류 중에서 좀 큰 원숭이들과에서 우리가 그렇단 말이지. 이 종을 나누는 종류로 나누잖아. 그러면 우리 비슷한 우리가 파충류는 아니잖아, 그지? 어류도 아니잖아. 그 포유류의 영장류의 호모 중에 사피엔스란 말이야. 사피엔스. 이거는 사피엔스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피엔스들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사피엔스는 우리가 뭐가 다르냐? 인간이 뭐가 달라요? 뭐? 도구를 써. 도구를 뭘 쓰냐? 이게 다 도구죠,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와도 우리는 이건 걸로 막을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파베르지. 호모 파베르. 그런 특성을, 호모들의 그 특성을 갖다가 파베르라고 이제 명명한단 말이에요. 인간만이 불을 활용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인간만이 농사를 짓고, 인간만이 또 뭐를 해요? 기계를 만들고, 인간만이 뭐하니 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침팬지도 있잖아. 작대기로 이렇게 쳐가지고 바나나를 떨기는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죠.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짝대기를 갖다가 다른 나무가 아닌 유리 섬유로 만들어가지고 장대 높이 뛰기 기구를 만들어서 막 찍고 막 넘는단 말이야. 그런 정도의 스마트폰도 만들어냈고. 그 파베르야. 파베르. 그 다음에 또 어떤 특징이 있어? 인간은 불을 써요. 불을 쓰지. 생활체육론 우리 처음 할 때 불. 누가 만들어낸 인류 유산이라고 했어요. 온라인 강의를 제대로 봤으면 나왔어. 온라인 강의에 나왔어. 수렵 채집 시대의 최고의 발명품 불.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살면서 이렇게 모여 있었을 거 아니야. 왜 모닥불을 밤에 피웠어요? 추웠겠지. 야, 너 저 아프리카에 살던 사람들이 추워서. 맞아. 밤 되면 추운 건 맞아. 추워서 맞아. 무엇보다도 불 때문에 냉수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지. 그죠? 그리고 불을 통해서 구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소화계통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었지. 털에 불 붙으면 호랑이는 나도 이길 수 있어. 나 불만 잡고 있으면 나 다이다이 하면 이길 수 있어. 아닌가요? 한 방 맞으면 죽나요? 근데 모닥불을 펴놓고 밤에 동굴 앞에다 이렇게 펴놓고 이제 접근을 못하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둘러서 밤새도록 이렇게 앉아서 뭐를 했습니까? 토킹 어바웃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언어가 발달된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문명 중에 하나가 불을 사용하게 된 거. 이런 것들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인간은 뭐 여러 가지가 있어. 인간은 직립을 하는 에렉투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간은 말이죠, 루덴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루덴스.
인간은 루덴스야. 호모 루덴스야. 바로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루덴스. 앞에 호모가 붙어. 호모 루덴스. 아, 놀이는 인간만이 하는가? 아, 개들도 저기 벌판에 풀어놓으면 다 뛰어놀잖아. 아니요, 인간의 놀이는 훨씬 더 치밀해. 1박 2일처럼 노는 동물이 어딨어. 그쵸? 그리고 인간의 이 놀이적인 그 활동들이 굉장히 거기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창의성을 만들어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살아가는 많은 문화, 우리의 모습들은 놀이로부터 비롯된 거야. 놀이에서 역할을 나눠가지고 엄마 아빠 놀이를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발달해가지고 가족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가부장제가 나오고 다른 문화들이 나오고, 심지어 이 얘기를 했던 로저 까이어가 아니구나, 호이징하라는 사람은 전쟁에도 놀이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전쟁에도 왜 선전포고를 하고 작전을 짜고 막 이런 것들이 놀이적인 요소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놀이로부터, 인간이 가지고 있는 놀이적 본성으로부터 이제 나왔다고 하는 건데, 그 놀이적 본성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창의성. 술 마시고 맨날 놀아봐야 창의성이 안 나오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이, 일상에서 벗어나야 놀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할 때 사람이 머리가 휙휙 돌아가고 다른 생각이 나오고, 거기서 뭔가 띵 하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사고가 발전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노는 것들을, 쉬는 것들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단 말이지. 일을 하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해. 9시에 공장 가가지고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해. 뇌가 어떻게 되겠어? 기계와 똑같이 고정되겠죠. 거기서 어떤 창의력도 기대하기 어렵겠죠.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 우리가 보드게임 할 때 머리 엄청 굴린단 말이죠. 아, 보드게임 하면 여러분들 잘 게임할 때, PC로 게임할 때 머리 엄청 쓰잖아. 뭐 루틴하게 가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작전 세우잖아요. 시뮬레이션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 창의적인 게 나온단 말이죠.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런 이 창의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시기가 노인기겠어? 유아기란 말이에요. 유아기에는 그래서 놀이가 밥이야. 너무 중요한 거야. 모든 창의력들이 거기서 쏟아져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스포츠 프로그램도 어때야 돼? 루틴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딱 정해진 걸 해주는 거는 아이들한테 몹쓸 짓을 하는 거야. 이 창의력으로 막 넘쳐나는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창의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제공을 해야 돼. 특히나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호기심이 막 폭발하는 시기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유아 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자율성을 많이 부여해야 돼. 근데 아이들한테는 자율성을 너무 많이 또 부여하면 개판이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 그걸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자는 정말 훌륭한 유아체육 지도자가 될 거예요. 잘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따르게 하면서 창의적인 여러 활동들을 갖다가 시도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도자가 참 좋은 지도자가 될 거야.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마. 몰라. 모르죠. 네. 정말 그건 상황마다 달라지겠죠. 자, 유아기의 정서적인 특성. 애 때는 2차 성징이 일어나기 전이에요. 물론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사회화가 돼가지고 여자애들은 핑크가 되고 남자애들은 파랑 이렇게 간다고. 오히려 여자애들이 중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이 고학년 가면 갈수록 시커먼 옷만 입고 다녀. 야, 너네도 그렇더라. 다 옷이 다 똑같아. 회색 후드를 지난주에 그 여학생들 만나는데 3명을 봤는데 3명 다 회색 후드를 입고 다녀. 집에 갔더니 우리 딸도 회색 후드를 입었어. 다 회색 후드야. 바지는 검은 거에다가 유니폼이야? 오히려 어떤 성별에 대한 2차 성종 이후에 반발로 그러는 것 같고, 정말 유아 때는 그런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아직. 다만 사회화 속에서 부모가 강화시키기 때문이지. 어떤 식으로 강화시켜? 아이고 우리 공주 이쁘네 라고. 코로나 전국에 이렇게 막 터치
다시. 아이고, 이렇게, 자꾸 이런 쪽으로, 이건 남자다운 거에 대한 강화를 시키고, 여성스러운 거에 대한 강화를 시켜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몰라요. 내가 우리 딸을 낳아놓고 보니까 얘가 행동하는 걸 보면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 잘 모르겠더라고. 다 사회적인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유치원을 갔더니 좀 지나니까 이따만한 리본을 끼고 왔더라고, 애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할 때 애들끼리 정보가 다 있어. 롯데마트에 가면 판대. 그래서 내가 유치원에 갔더니 애들이 다 이따만한 거를 하고 있어. 친구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핑크가 돼가는 거는 사회적인 거였어. 근데 이제 이 성별에 대한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관심 영역의 차이도 좀 작아요. 아이들 때는. 오히려,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들도 유사하고, 그러니까 남녀 차이를 크게 둘 필요가 없다. 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어떤 성 정체성의 정형화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덴티피케이션. 여자는 이래야 되고, 남자는 이래야 되고, 라고 교육시키는 거지. 사실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올바른,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남자의 영역과 여자의 영역, 젠더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미리 해버리는 건 할 필요 없어. 살면서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든 원하든 얼마나 많이 겪을 텐데, 아이들 때는 그걸 훨씬 더 본능에 맞게 노는 게 좋단 말이죠. 민감하고 개인주의적, 자기중심적 이다. 애들은 그래. 내가 제일 중요해. 자, 그리고 내가 중요한데 지적된 결점을 탐탁지 않게 받아들인다. 선생님이 혼내면 기분 좋아. 나이가 들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따끔하게 충고를 받아듣고 내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 성숙한 어른이라 하는 거죠. 애들은 어때요? 선생님이 나를 미워해. 그냥 선생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건 전혀 탐탁지 않단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애인데. 자, 그 다음에 대집단보다는 소집단 활동을 선호한다. 큰 무리 속에,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중요해. 내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이드가 굉장히 강한데, 큰 집단 속에 하나로 꼽혀 있어 봐. 보릿자루처럼. 혼란스럽죠. 내 역할에 대한 혼란이 온단 말이지. 집에서 이런 대우를 당한 적이 없어. 우리 식구 끼케야. 5명 안쪽인데. 물론 옛날에 대가족 제도라 가지고 한 30명 같이 살아가지고 그 중에 한 명이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잘하면 대집단에 익숙할 수도 있어. 근데 요즘 유아들 유아들 안 그렇단 말이죠. 항상 주인공이고 싶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집단 활동이 어려워. 어떤 활동? 소집단 활동. 이왕이면 한 반에 유아 프로그램 하는데 한 반에 50명 있어. 그러면 25명씩 둘로 나누는 것보단 5개씩 10개 그룹으로 나눠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감정 표현에 얘가 예민하다. 이거는 사실 사춘기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약간 아동기로 올라가도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하면 뭐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선생님이 그러든지. 선생님의 비전, 선생님의 견해지 뭐.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 정체성이 완벽하게 고정이 된 상태가, 형성이 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치? 선생님의 말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나쁜 사람이 진짜 되기도 하고,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 되기도 하는 거야. 선생님이 너 왜 이렇게 집중을 안 하냐? 난 집중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지. 너무 억울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 잘못 알았네. 난 집중하고 있는데. 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죠. 크게 받아들인단 말이지. 특히나 선생님인데. 네. 어른들이 감정 표현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수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우리 김보미 친구가 있어. 어떻게 해야 할까? 뭐라고 얘기할 거야? 친절하고, 그 다음에 상냥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어. 아,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야, 넌 이게 나쁜데 그게 제일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 아이고 이쁘고 다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겠죠. 자, 애들이 이런 애들이 있어. 무모한 애들이 있어. 선생님이 이거 시키는데 저희 가가지고 굴러 막 혼자서 막 미친 듯이 뛰어다녀. 이렇게 된 애들이 있어요. 아주 막,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하도 뛰어다니고 지랄하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 묶어놨어요, 애를. 그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어요. 이것도 뉴스에 뭐라고 나왔겠어? 애 학대로 나온 거야. 학대로 나온 거야. 그잖아. 아동을 갖다가,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걔를 왜 묶어놨겠어? 얼마나 난리 부르스를 쳤을까?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난리 부르스를 쳤을까? 난리도 아닌 거지. 야. 우리 딸이 이태원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이태원은 해방촌 쪽에 있는, 특정 이름을 대지 않겠어. 하나밖에 없는데. 조그만 학교. 외국인 애들이 굉장히 많지. 15명 중에 절반 정도가 외국인 애들이야. 와, 나는 그 1학년 때 그 참관 수업을 갔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개판이야. 선생님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 근데 통제하는 방법이 있더만. 막 개판을 치고 뭐 난리가 나. 선생님이 뭐 질문하면 얘도 대답하고 쟤도 대답하고 그때마다 환기시키는 종을 한번 땅 때려. 그럼 다시 애들은 돌아와. 다시 돌아와. 막 어떤 애는 발로 문을 빵 차고 너무 큰 소리 나가지고 엄마들이 그리고 어떤 애는 수업 시간에 여보세요? 하고 나갔어. 근데 걔가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참관 수업인데 엄마가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야 애가. 근데 애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핸드폰에 가지고 여보세요 하고 나갔는데 또 그걸 보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애는 애가 이만해. 초등학생인데 자꾸 침을 뱉어.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근데 그 반이 놀랍게도 유기적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유기적으로 돌아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애들의 관심을 모아가지고 칭찬해주고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흑인 여학생이 개미를 그렸어. 개미를 그렸는데 개미가 검은색이잖아. 검은색으로 칠했을 거 아니야? 아니야. 아이들은 창조적이야. 그 검은색이 오묘하게 다 다르더라고, 색깔이. 그걸 애가 초등학교 1학년 애가 그걸 음영을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야 이게 어떻게 보면 천재인 거지. 그 난리를 치고 침 뱉고 발로 차고 핸드폰 맞고 떠들고 지 얘기들 다 하는 애들 그 공간 안 속에 천재적인 생각들이, 창의력들이 꿈틀꿈틀하고 있는 게 또 요 시기예요. 요 시기야. 겉만 보고 사고뭉치 아무것도 아닌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야. 자, 하여튼 뒹굴고 넘어지고 구르고 이런 거는 다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관심 끌려고 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 관심 끌려고 하면 그 욕구를 갖다 좀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걔한테만 또 이끌려 가가지고 수업에서 떨어질 수도 없는 거지. 완전히 또 무시할 필요도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전략적으로. 아마 이게 유아심리학 같은데 나올 거예요, 이런 게. 유아심리학 같은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아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또 있죠. 거기에도 아마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은 내가 노인 스포츠 지도사 수업은 따로 내가 이제 했었는데 유아는 한 적이 없어서. 자, 유아기의 신체적 특징. 굉장히 시끄러워 활동적이며 자기중심적이고 과시적인 성향이다. 과시적인 성향이다. 모방하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아이 때는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무슨 모방이에요? 뭐 하고 놀았니? 아이들이 모방하는 대상 뭐 있어요? 어디까지 봤어? 엄마 아빠는 당연한 거고 나는 뭐 하잖아. 나는 뭐다. 나는 뭐다까지 봤어. 응? 아이언맨 같은 거 하잖아요. 스파이더맨도 하고. 또 뭐 있어요? 주변에 그런 애들 없었어?
얼음땡 놀이도 그런 데서 나온 거야. 무슨 공주니? 프로즌. 엘사? 엘사? 봤어요? 그런 이제 모방하기를 좋아하고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들도 좋아하죠. 자, 여기 이제 체육학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또 구별해서 본다고요. 근육이 큰 근육을 발달한다. 대근이 있고 소근이 있단 말이죠. 대근은 큰 운동하는 데는 좋지만 이 소근, 미세한 정교한 움직임을 하는 데는 굉장히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지. 이건 좀 더 커야지 이제 이 발달은. 아이들 중에는 이런 그 조정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응성 같은 것들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그런 스포츠 활동에서의 디테일들은 좀 더 나이가 먹어야지 이제 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죠. TV에 천재라고 나오는 애들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소근육 발달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애들이지. 막 어린애가 막 스키 쇼턴 팍팍팍 잘 치고 막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큰 근육이 아니라 작은 근육도 발달한 그런 경우도 있지.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게임을 할 수 있는 운동 기능은 약간 미성숙하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유아 스포츠 프로그램 할 때 유의점은 일단은 이 아이들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갖다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발달 단계, 지금까지 얘기했던 발달 단계들을 잘 고려해서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얘기했던 주의 집중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갖다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는 간단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게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몸 쓰는 거, 새로운 신체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동작을 경험하게 하고 특히 교육적인 동작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줄 필요가 있다. 주의를 환기시켜 준다는 게 뭐예요? 이쪽에 막 저쪽에 막 빵빵빵 자, 아까 내가 그 선생님이 종을 땅 치면 애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다시 집중하고 그거에 대한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교실은 이제 돌아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작의 기본 원리를 왜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한다. 아, 이게 가능한가? 책에 나와 있어서 뺏기긴 했는데. 가능한가? 기본 원리를, 사실 이제 이런 동작에 대한 역학적인 원리를 갖다가 설명을 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좋은 거는 진짜 성인 이상들이죠. 성인들은 몸은 안 되는데 머리는 된단 말이지. 수영을 가르쳐 줄 때도 이렇게 해야 밸런스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물을 잡아야 더 추진력이 나고 이렇게 해야 뭐가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리는 됐어. 그 다음에 안 돼. 그러면 누구 탓이야? 본인 탓이지. 몸이 안 되니까. 몸만 만들면 돼. 목표가 생겼으니까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지. 근데 아이들은 그런 아직 근육 신체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게 미숙하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동작에 대한 기본 원리는 간단하게 아주 최소한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협동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아이들은 집단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집단 속에서 내가 굉장히 중요해. 그런데 나만 중요하면 어떡해? 다 나만 중요한 5명의 어린이가 뭔가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그 중요한 5명이 서로 존중하면서 같이 협동하는 것. 사실은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이 사회성을 키워줄 수 있는 거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지. 사회 속에서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러려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협동해야 된단 말이지. 다른 사람 존중해야 되는 거지. 근데 아이들은 그걸 잘 안 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얘가 막 이 얘기를 해. 그러면 네 말만 맞냐? 내 말도 맞지. 너만 어쩌냐? 나도 어쩌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안 해봤어? 아, 이게 아니구나. 내 마음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네 마음만이냐? 내 마음도 있지.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만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네 마음도 있고 내 마음도 있고 다 마음이 따로 있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모으고 거기서 공통점을 갖다 찾아내는 거. 그게 뭐예요? 협동이지. 협동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는 게 좋고, 특히 이제 자기 표현을 갖다가 잘하는 어린이들은, 유아들은 아무 문제 없어. 생각이 있어도 가슴에 삭히고 말을 못해가지고 병나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한테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두 번째. 새롭고 다양한 동작을 참여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런 신체적인 활동에 대한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남녀 차이가 그렇게 관심사가 크지 않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분 없이 같이 참여하는 게 좋다. 어려서 유아 프로그램인데 남자 프로그램, 여자 프로그램.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사실 초등학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고등학교에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예 미국에서는 법으로 금지를 시켜놨어. 나라에서 돈을 대는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모든 학교에서는 성별 차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달리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어. 타이틀라인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수학 시간에 남자 여자 활동 따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있어? 없지. 체육이죠. 체육 시간에 어떻게 해요? 남자애들은 공각구 축구하라고 그러고, 여자애들은 피구하라고 그러고. 이거 불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심지어 고등학교까지도 다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나라 유치원부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것은 성별에 대한 차이 없이 기회를 보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제 타이틀라인이라는 건데, 그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75년도에 이래요. 여학생들도 학교에서 축구를 해. 똑같이. 여학생들도 학교에서 똑같이 럭비를 해. 지금 봐. 여자 축구 이제 프로화 됐잖아요. 월드컵 하잖아. 미국이 잘하잖아. 중고등학교 축구를 하거든. 우리나라 도아시안 게임에 처음으로 여자 럭비가 생겼어요. 럭비 대표팀 꾸려가지고 나가야 되잖아. 럭비를 해본 애가 있어? 전국을 뒤져봐도 없잖아. 학교에서 배운 애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대표팀 만들었는지 알아요? 협회에서 이 공고냈어. 럭비 해보신 여성분들 모이세요. 그랬더니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에서 나온 걔들이 신청서 내가지고 와가지고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은퇴한 하키 선수 이런 사람들 같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도아시안 게임 나갔어요. 대표팀. 얼마나 재밌었겠어. 거기 이기려고 금메달 따려고 나갔겠어. 급조된 팀인데. 그래도 국가대표팀이에요. 선수촌에 들어가고, 국가에서 내주는 돈으로, 협회에서 내주는 돈으로 가가지고 올림픽 나가가지고 박살 났지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스포츠 참가지,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이런 구분 없이 가르치는 거, 그리고 구분 없이 가르치는 거, 이런 것들. 유아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잖아. 그죠? 당연하잖아.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근데 이후 이에 대해서 서로 감정 교환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서보고, 이긴 사람의 입장에서도 서보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기기도 할 것이고 지기도 할 것이고,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은 그런 앞으로 일어날 사회에서의 경험들을 미리 간접 체험하는 소사회로서의 사회와의 어떤 경험을 앞당겨서 해보는 거지. 사회에 나와가지고 하는 실패는 커. 직장 잘려. 생계에 문제가 돼. 응? 시험 못 봐가지고 망쳐. 대학 못 가가지고 인생 꽝돼. 이렇게 심각해. 그런데 아이들이 참가하는 스포츠 활동에서의 이김과 짐은 간접 체험이야. 그걸 통해서 어떤 식의 경험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져보기도 하고 이겨보기도 함으로써 어떤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어린이야. 6살이야. 게임했어. 이겼어. 어떤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 좋아? 그 기쁨을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거기에 성취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스포츠 활동에서 이기는 거에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같이 노는 친구에 대해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배울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게 언제든지 다시 내가
일어설 수 있다라는 교훈이 될 수도 있겠지. 뭐 오늘 졌어. 스포츠 경기는 다시 시작하면 언제나 리셋이야. 게임 지면 어떻게 하니? 다시 돈 넣으면 되잖아. 다시 플레이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도전하면 된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의 사회를 갖다가 축소해 놓은 하나의 축소판이고, 그리고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나와 같이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들이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 사회생활을 사실은 여기서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갖다가 체험을 하는 거죠. 스포츠 활동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겼어, 졌어, 와 재밌었다 하고 끝내는 것보다 끝내버리면 뭐 그냥 이기면 좋은 거고 지면 슬픈 거지. 그것밖에 학습 효과가 없겠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사회를 갖다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마련해 주라는 말이죠. 네. 그럼 정말 좋은 유아 스포츠 지도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지도법이 중요하다. 그쵸. 우리는 항상 칭찬을 어디다 해? 점수에다 하고 이긴 거에다 하고 그렇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앞으로도 내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더 안 되잖아. 근데 과정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과정은 내가 개선시킬 수 있는 거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야. 더 성실하게 할 수 있고 더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 내 통제 안에서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죠. 그치? 그러니까 야, 너는 왜 점수를 이것밖에 못 받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얘기는 너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냐라는 얘기 밖에 더 되냐고요. 그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가슴에다 못 박는 얘기 밖에 더 되냐고요. 절대로 좋은 교육 방법이 아니죠. 괜찮아, 넌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했어. 자, 이런 과정에서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아주 필수적인 거죠. 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놀이의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이렇게 흡수해. 그대로 루틴하게 받아들여. 이러면 참 아이들의 창의성을 갖다가 너무 사실은 억누르는 그런 결과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발견하도록 스스로 놀이의 즐거움이라든가 재미있는 것들을 체험하고, 애들은 생각지 못한 데서 빵빵 터집니다.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놀이를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자, 뭘 배려해야 되냐? 아이들 건강,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안전 같은 것들 애들은 특히 이제 안전 조심해야죠. 활발하게 해야 돼.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